요즘 들어서 그 여야 정치권이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지금 양측이 대립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과정에 양당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도 장외 여론전에 정신이 팔려서 민생 현안에 대해서는 뒷전인 것 같습니다. 최영코, 어떤 내용입니까? 네. 반도체 특별법, 추가 경정 예산 편성, 연금 개혁 등 시급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여야의 심리적 내전이 지속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전혀 어떻게 뭐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산적돼 있고 이게 몰려 있으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이 모든 오롯이 피해는 다 국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최영커. 네. 이러한 교착 상태를 종식시키려면 일단 헌법재판소 선고가 이루어지고 그에 철저히 승복해야 한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지만 헌재의 장기 속고로 인해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쉽게 말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그 헌재 재판이 나오고 나면 그러면 이거를 확실하게 뭐 그래 인정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국민의힘에서는 인정을 하겠다. 우리는 인정할 테니까 더불어민주당 당신들도 인정해라 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금 인정하지 않는 그런 입장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최수진 앵커 해석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금주 여야정 국정협의체 실무 협의를 재차 개시해 추경 편성과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행이네. 그래도 어떤 논의를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양심은 조금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최영커. 네. 실무협의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각각 참석해 주도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김사훈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그 다음에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주도할 예정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네. 예. 여당 정책위 관계자는 협의체 실무진 회의 일정이 확정된 바는 없지만 금주 여야가 다시 협의체를 재개해 연금 개혁과 추경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합의는 했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합의했으면 다행입니다. 그래도 우리 민생 현안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은 그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합의를 했으니 네. 이거 지금 이렇게 장외에서 지금 여론전만 그 펼치고 네. 물론 뭐 대통령 탄핵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긴 하지만 이렇게 여론전만 펼치고 민생 현안에 대해서는 나몰라라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네. 최영커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은 여야 극한 대치 속에서도 그나마 속도를 내고 있는 의제라고 전했습니다. 민주당 대표가 말이에요. 여야발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43%. 그게 다시 말해서 이게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했던 것인데 이게 43% 안을 수용하겠다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여당이 좀 약간의 그 반색을 하면서 대화의 물꼬가 터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최수진 앵커. 네. 당초 연금 개혁의 경우 여야 간 보험료율 13% 인상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었으나 이견이 없었죠. 네, 없었습니다. 예, 이견이 없었으나 예. 소득 대체율 조정에서 이견이 첨예했다고 전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13%의 인상률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는데 소득 대체율에 대해서는 지금 이견이 아주 팽배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최수진 앵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야당이 여당 안에 합의할 의사를 내비치면서 연금 개혁 논의가 진전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연금 개혁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연금 개혁은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 조정에 초점을 맞춘 모수 개혁이 추진 중이나 국민연금을 기초연금 등 다른 연금 제도와 연계해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구조 개혁이 병행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도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게 지금 그 국민연금 제도와 연계해야 된다. 지금 다른 그 저기들도 네. 그 개혁 구조개혁이 병행돼야 된다라고 지금 전문가들이 조언하고 있는데 여야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에 따라 여야는 일단 모수 개혁을 우선 추진하고 구조 개혁을 점진적으로 논의하기로 입을 맞췄다고 전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우리 국회 보건복지위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금주 전체 회의에서 여야가 합의를 본 모수 개혁안을 상정할 방침이며 오는 18일 처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천만다행이네요. 그렇죠? 네. 예, 최수진의 그 천만다행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거 보건복지위에서 그래도 이게 지금 모수 개혁안이 이게 지금 처리될 18일이면 바로 오늘이죠. 네. 오늘 처리될 그런 그러네요. 예정이라고 그렇게 지금 네. 알려졌으니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자, 최수진 님. 이와 관련해 국회 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연금 개혁안 처리 시점은 다음 주 정도로 생각하고 있으며 본 회의까지 올리는 것이 가장 좋지만 적어도 복지위에서는 통과시키려 한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아, 예. 그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그 민주당 의원이죠. 민주당 네. 복지위원장은 지금 그리고 이제 복지위에서는 최소한 통과시켜줘야 될 거 아니냐. 본회의는 나중 얘기지만 그래도 위원회에서는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네. 최수진 앵커. 반면 여야는 반도체 특별법과 추경 편성에서 여전히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반도체 특별법의 경우 반도체 분야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 조항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첨예했다고 전했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이게 이견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야 이견이 이게 지금 사실상 말입니다. 이 연구 개발에 관련된 이런 일들에는 이게 52시간이다, 뭐 40시간이다, 60시간이다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연구를 한다는 것은 밤을 새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또 늦게 나올 수도 있고 일찍 들어갈 수도 있고 연구 결과가 없을 때 또 일찍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연구를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된다면 끊어지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이어져야 된다고 했을 때는 또 밤을 샐 수도 있는데 네. 이게 과연 이견이 이거 이견을 좀 너무 이견들이 이렇게 첨예할 필요가 없는데 네. 국민의힘에는 이게 제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아니다 똑같이 52시간제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서 이견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여당은 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초과 근무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근로시간과 경쟁력은 무관하며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도입하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게 지금 여당에서 주장하는 것이 일부 맞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게 반도체 산업 경쟁력, 지금 우리 반도체가 네.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자칫 잘못하면은 상당히 다른 나라들에 그렇죠. 밀릴 수 있는 그런 여건에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여건에 있는데 이게 지금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이거는 지금 이 52시간 반도체 분야 연구 개발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적용은 제외해야 된다라는 것이 여당의 입장인데 야당은 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최수진 앵커 한번 좀 예. 다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의 경우 여야가 편성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규모와 세부 내용에서는 의견 차이가 크다고 전했습니다. 추경의 핵심 쟁점은 야당이 주장하는 민생지원금으로 여당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한 선별 지원을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소비 쿠폰 지급 등 보편 지원을 주장하며 대립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예, 이게 지금 이게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의 아주 첨예한 이 대립 성격이 이 복지 쪽에서 대립 성격이 선별 지원이냐 보편 지원이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민주당 국민의힘에서는 주장하는 것이 야 이게 뭐 돈 많고 이런 사람들한테 굳이 줘야 될 이유가 있겠느냐라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이고. 민주당에서는 아니 그렇지 않다 보편적으로 지급해야 된다. 이제 그 주장 중에 이제 가장 컸던 게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선별 지급하면 차등이 생기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선별 지급은 차등이 생긴다라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그때 차등이 생긴다라는 그런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많은 그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수진 앵커. 다만 보편 지원의 경우 국채 누적 등 재정 부담을 고려할 때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포퓰리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은 국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에서 그 민주당의 정강 정책이 포퓰리즘이 아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국민들한테 차등되고 어떤 계층을 갖다가 차별하거나 차등하는 그런 것이 아니냐. 그렇게 비춰질 수가 있다. 이런 주장인 것 같습니다. 자,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이 밖에도 여야는 상속세법 개정을 놓고도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어떤 것을 지금 그 합의점을 못 잡고 있습니까? 네, 여기에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했지만 일괄 공제 및 자녀 공제 등 세액 공제 한도를 두고는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결국은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재산을 형성하는데 배우자의 심, 그게 남편이 됐든 아니면 부인이 됐든 배우자의 심이 거긴 작용됐다고 생각하는데 자녀들의 세액 공제에 대해서는 어떨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이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한우 기자였습니다. 서울일보 일면에서 소식을 전했습니다.